네, 장 시작하고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지금 캐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과 거래소의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단 한 종목도 밀리지 않고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오늘 자금이 대피가 되고 있다. 이 흐름을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틀 안에서 오늘 빅피처에서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등에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석연치가 않다. 네, 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움찔했잖아요, 저희가 어제. 네네. 패닉셀링이 일단락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은 아닐까요? 일단 오늘 종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8월달 시장에 대해서는 정강 후약 말씀드리면서 일정 부분 조정이 과연 이 약의 마지막 단계인가, 그건 오늘 좀 종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외국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뉴욕 증시 보시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역사적 신고가 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 고점 넘어갔죠. 이제 남은 게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가야 될 게 한 8%, 9%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코로나가 우리 시장을 짓눌렀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외국에 비해 크게 심각하냐라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전혀 안 그렇죠. 미국, 일본 아니면 유럽, 남미 모든 국가들의 그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하고 우리의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전혀 내가 봤을 때는 세 발의 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최근에 네. 워낙 안정적으로 가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배 수준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위험성을 좀 경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렇게 한번 확산된 것은 한 번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면 지금의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가, 제가 코스닥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스 오늘 잘 버티는데요. 좋아요. 네. 코스닥은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네요. 오늘 또 좀 반대적으로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일단 최근에 뭐랄까 추세 변곡점에서 저점 만들고 반등하고 지금 어제까지 떨어진 게 정확하게 절반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 놓고 오늘 갭 떠서 가는데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이 815 위에서 끝나게 되면 이후 시장은 변동을 주더라도 이전처럼 급격한 변동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815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음봉 만들면 오늘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일시적 반등으로 보고 오히려 추가적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종가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다고 보시는 지수대 있으세요? 815. 815.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음봉의 중간값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켜주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어제의 하락 일정 부분 되돌려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흡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시장에 있어서 크게 흔들릴 만한 요인이 없어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것도 딜레이 시켰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단순하게 이 코로나의 확진에 따른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결국 오늘 어느 정도 흐름을 결정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종가 보면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보여집니다. 네, 815선이 일단 지지가 될까요? 네, 요 기준선으로 잡고 단정을 짓지는 말자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흐름을 보면서 이게 매도의 클라이막스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좀 따져봐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까지 저희가 새겨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아마 솔팅을 조금 해보면 눈에 띄시는 섹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먹는 쪽입니다. 네, 음식료 쪽에서 대상 홀딩스 대상 신고가 내고 있고 CJ그룹사들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K푸드의 위력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 이쪽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음식료 쪽. 네. 네, 일단 우리 어찌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했지 못했던 섹터일지도 모르는데 결국 이들 섹터도 한 4, 5개월 만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큰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 우리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품 아니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결국 이 음식료 쪽도 K 열풍에
가장 큰 핵심이고 중심인데 예. 조금 무거우면서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네. 좀 소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K푸드 효과는 어느 정도 거의 좀 이제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일단 먼저 우리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미국 식품회사 스완스 인수하면서 해외 매출이 좀 늘어나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 저점에서 한 14만 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비비고 만두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덕을 지금 받더라고요. 네. 차트 흐름 보면 21 이평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꾸 음봉 만들면서 20선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네. 결국 여기서 지켜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냥 이전 고점 만들면 이 종목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너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는데 여기서 과연 선수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20선 깨면은 바로 손절이나 익절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는 60선 지지해주고 있어요. 라면 같은 경우 우리 과거에 오리온에서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었듯이 라면도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K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불닭볶음면?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개파락 해놓고 양봉 만들었다라는 건 한 번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양봉 만들고 윗골이 달았던 가격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39만 2천 원인데 그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되고 더 가게 되면 신고가 만드는 자리에선 이 종목 역시 비중 줄이면서 가자. 왜? 많이 올라왔어요. 농심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도 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한 번 또 시장에서 소외받으면 줄줄줄줄줄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래 없이.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제 우리 한번 대상 한번 보죠. 대상이 제일 좋아요. 오늘도 신고가를 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 만들면 조심하자라는 게 고점 만들고 음봉 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대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CJ제일제당, 농심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 이전 고점 치는 자리 가서는 비중 줄이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더 보고 싶으면 좀 1주, 2주 있다가 보더라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도 워낙에 실적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챙기고 나중에 또 잡아도 되니까 일단은 좀 입장하자라는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하나 내가 빠뜨렸는데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도 이 음식료하고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원화 강세, 즉 네. 1,200원 이상일 때는 이들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원자재를. 네. 그러면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180원, 만약에 1,170원 이렇게 떨어지면은 환율 효과까지 있으면서 이들이 기대감이 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효과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의 앞으로의 긍정적인 포지션은 기대가 되나, 네, 일단은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는 관점에서 전략 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전자주 23조 원 매물 나올까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삼수했던데요, 삼성생명법이 이번에 통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쁨을 아마 맛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워낙에 지지부진했어가지고요.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요래요. 네. 삼성생명처럼 진짜 지루하고 네. 그 상장했을 때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현 정부에서 이걸 강력하게 끌어는 가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또 그래요? 얽히고 설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볼 부분은 결국 삼성생명이 왜 이 3%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냐 하면은 결국 이 3% 룰이라는 것은 그 기준가냐 아니면 현재가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총 자산의 3% 미만이어야 되는데 기준가 1,000원으로 지금까지는 계산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한 5,440억 원. 0.23%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로웠는데 만약에 이게 현재가로 바꿔버리면 거의 30조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네. 12% 거의 13%가 돼요. 그러면 네. 이거를 시장에서 매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각되면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잘 보시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거의 9% 거의 20%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갭 떠놓고 올라갔지만 결국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결정되게 되면
또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 갖고 긴 잠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오늘 저점 아니면 어제 저가를 익절이나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물산도 하나 더 봐주세요. 사실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더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물론 바이오로스 지분 가치로 인해서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이 지주사 체제 전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사 대비 움직임이 좀 많았죠.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삼성생명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목은 오히려 60일 이평선 아니면 그 하회에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냥 이건 단순하게 한번 올린 거고 이 종목은 그 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건설주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분위기 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한 11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없는 분들도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그림을 오늘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요즘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가지고요. 일단 오늘 종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종가가 지지해주게 되면 오히려 내일부터는 다시 그동안 현금 만들어놨던 거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한 차례 네.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은 네. 다음 주쯤에 매수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현금 만들어 놓자 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매수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9월, 10월까지 상승장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잘 아껴놓고 적재적소에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